스토리텔링으로 공감하자인데요. 어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봤을 때 신뢰와 도덕적 신뢰를 가져야 하는데 그 신뢰를 얻으려면 도덕적 권위와 실력, 공감 능력이 필요한데 바로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게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어쩌면 나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난 이게 너무 안 돼. 그래서 나 사업이 안 되나 봐. 이런 차원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 못해도 예, 사업은 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들어줬으면 좋겠고 공감이라는 건 이번에 제가 왜 공감을 해주면 신뢰가 가질까를 제가 이제 잠깐 체험한 게 있는데 며칠 전에 저는 아까 전창 사장님이 데모는 감이다 그랬는데 제가 그 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청도에 이사를 왔거든요. 청도에 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왔는데 얼마 정도의 이제 대형견 놀이터가 생겨가지고 저희 제 강아지 이름이 감자입니다. 감자를 데리고 제가 놀러를 갔어요. 그래 말투도 들어보니까 제가 감자한테는 하는 말투를 아이들한테 했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보다 더 잘했을까 이런 생각을 언뜻 하게 됐어요. 제가 강아지한테는 끊임없이 칭찬하더라고요. 잘했어. 예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놀러를 갔는데 다른 강아지를 데리고 온 견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견주의 강아지는 물에 잘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감자만은 계속 물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주의 아들이 저희 감자를 보고 쟤는 왜 저래 물에 못 들어가? 쟤는 한 번도 물에 안 들어갔어, 엄마. 이렇게 말하니까 그 견주가 하는 말 때문에 우리 딸 다은이가 계속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엄마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무슨 말 했는데? 이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야, 감자는 저렇게 앞발만 내딛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은이가 너무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저렇게 말하니까 너무 마음이 놓인다고.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했냐면 저게 아메인데? 저렇게 아메이하면 되는데?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 마음을 들어주면 무한 신뢰가 생겨서 제가 그 견주에게 미리 알았다면 명함을 주고 왔을 건데 명함을 주고 오지 못한 게 조금 한스러울 만큼 저분이 저런 말투로 사람을 대하면 참 신뢰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공감 능력은 굉장한 신뢰가 생기죠. 그래서 그냥 별다름은 없는 것 같아요. 너 잘하고 싶다고 했잖아. 너 잘하고 싶다고 했지. 너 그거 하얀 집 짓고 싶다 했잖아. 너는 꿈이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는 거. 자, 그와 관련해서 동영상 한 편을 제가 이 코칭 강의를 들으면서 늘 들었던 아주 감명 깊었던 이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대하면 공감 능력과 더불어 무한 신뢰를 받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영상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you do. Because it's fun? That's right. Because playing music is supposed to be fun. It's about heart. It's about feelings and moving people and something beautiful and being alive. And it's not about notes on a page. I could teach you notes on a page. I can't teach you that other stuff. Do me a favor. Pick up your clarinet and play with me. Okay. And this time, no music. Oh, what? Because you already know it. It's already in your head and your fingers and your heart. You just don't trust yourself to know that. Okay. Here we go. Ready? 1, 2, 3, 4. Okay, let's do it again. And this time, not so much lip on the mouthpiece. Okay. 1, 2, 3, 4. Oh. All right, no, don't do that. Let me ask you a question. What? When you look in the mirror,
What do you like best about yourself? My hair. Why? My father always says that it reminds him of a sunset. Play the sunset. Close your eyes. 1, 2, 3, 4. Don't stop playing. 네. 실제로 우리는 세제를 전달한 것 같아도 또 제품을 전달한 것 같아도 실제로 꿈을 전달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의 한마디가 굉장히 그 상대를 움직였죠. 잘하게 만들었잖아요. 저한테 들린 영어가 있었는데요. Play the sunset. 아이가 못했을 때 Play the sunset, 노를 연주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사업을 할 때 플레이, 예, 꿈을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정리했는데요. 이야기는 논리적 설득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네. 그리고 스토리는 상대에게 어떤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 예, 누구나 강요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강요받는 순간 상대는 귀를 닫아버려요.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메시지, 나 화법.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이해시키고 기억하게 하며 정서적 몰입과 공감을 일으켜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고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와 같다는 미래학자가 말했죠. 그래서 탐스 슈즈의 창업 스토리 배경이 있잖아요. 탐스는 투마로우 슈즈를 해가지고 신발 회사인데 이걸 창업하게 된 한 청년이 아르헨티나 여행을 가서 신발 없이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신발 회사를 차려서 내가 여기서 신발 하나를 팔 때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신발이 없는 아이에게 신발을 줘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메이 창업 스토리도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25센트 라이드가 그래서 나왔잖아요. 두 공동 창업자가 리치가 카풀을 하는 거죠. 제이에게 25센트를 주면서 차를 같이 타고 다닌 그 인연을 시작해서 뉴트레이트의 같이 판매원이 되었고 그 뉴트레이트 판매원을 통해서 이 뉴트레이트뿐만이 아니라 늘 쓸 수 있고 누구나가 쓸 수 있는 제품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에로시가 만들어졌고 그 에로시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줬다. 이게 창업 스토리 아닙니까? 저는 창업 스토리에 대한 감동을 굉장히 많이 같이 전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나만이 겪은 이야기를 택할 때 사람들은 가장 차별되고 창의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이러려고 아메이 하잖아. 사람들과 뭐 지내면서 순간순간에 나 이래서 아메이가 좋아. 나 이러려고 아메이 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고요. 저희 강미호 사장님 언니가 명예퇴임을 하고 그동안 그렇게 소원이던 월요일 아침에 카페 있고 싶다를 노래처럼 했었어요. 빨리 관두고 월요일 아침에 카페 있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니가 명퇴를 하고 드디어 멋진 카페에 월요일 바다가 보이는 월요일 멋진 카페를 같이 가서 그 안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우리 이러려고 아메이 하잖아. 그런 얘기들, 많은 스토리를 가진 건 굉장히 사람들을 공감하게 합니다. 상대를 집중시키고 긍정적인 대화를 분위기에 만들 수 있죠. 또 자신을 적절하게 노출했을 때 상대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얘기는 하지 않고 설명하려 하거나 상대의 문을 억지로 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반응이 이러면 좋습니다.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렇구나. 그래요?
그래? 아, 맞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 축사랑 브락 오바마의 필라델피아 연설 굉장히 유명하죠. 이 사람들은 왜 유명하냐면 그분의 스토리를 통해서 울림 있는 스피치로 아주 유명한 거니까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또 스토리텔링 할 때는 네 박자가 좀 필요합니다. 소재, 예, 컨텐츠를 정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걸로 스토리텔링을 할까. 그리고 내용 구성,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삭제해야 됩니다. 너무 말이 많아지면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질문하고 너무 오래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상대는 지겨워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은 바로 합니다. 가령에 뭐 아메이 회사가 어느 나라부터 시작했어? 뭐 아메이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뭔지 알아? 이렇게 계속하고 가만히 공백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바로 내가 답해 주는 거.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으면 좋겠죠. 전달 방식에 있어서도 기왕이면 맺고 끊고 속도, 몸짓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속도라는 거 보니까 처음에 그 사람 얘기를 들을 때는 그 듣고 응답할 때는 좀 천천히 처음에 초반에는 천천히 하지만 마지막에 초대 클로징을 하거나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하고 싶을 때는 좀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소재도 뭐 전달 방식도 다 좋지만 감정이 실리지 않거나 현장감이 떨어지면 상대의 공감을 자아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휴대폰이더라고요. 스토리텔링 할 때 주변이 시끄럽거나 내 폰 울리고 상대 폰 울리면 절대로 이게 공감이 계속 연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해야 되겠다고 맘먹을 때는 저도 무음으로 하고 상대도 무음으로 해달라고 혹시 급한 볼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잠시 한 10분 정도만 무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연락 받으시면 그냥 폰을 위로 두고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폰을 무음으로 하는 것도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STP를 이제 하는 거죠.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 해서 칭찬을 하는 거죠. 오늘 셔츠 너무 잘 어울리네. 오늘 색깔이 너무 어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수입으로 전환되는 일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한 10분이나 20분 시간 좀 쓸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양해를 받고 시작한 거죠. 저는 여행이 좋아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고 사업에 대한 계기를 나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열심히 살고 한 부분을 칭찬해 줘야 되겠죠. 알아주는 겁니다. 상대는 내 마음을 알아줄 때 마음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근데 수입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 게 있겠네, 많겠네. 나는 여행을 평생 다니고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시작하게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게 되고 원료 로질이 너무 좋아. 이렇게 될 수 있는 원리는 간단한데 세 가지만 알아보면 돼 하면서 이제 회사, 제품, 보상 플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죠. 언급을 하는데 우선 회사의 승용 등급을 알면 진짜 놀라. 무디스라는 것을 알아? 이렇게 이제 질문식으로 대화식으로 하죠. 설명식이 아니라 절대 설명식이거나 절대 그렇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인데 DNB는 그 기업의 신용등급을 60등급으로 나누는데 아메이는 최고 등급이야. 혹시 삼성은 무슨 등급일까? 삼성이 혹시 망할까? 삼성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럼 삼성은 5A1 되지 못했지만 아메이는 5A1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신용 등급인지 알겠지? 이렇게 회사를 얘기하고 또 제품은 혹시 써본 것 중에 완전 좋아하는 거 있어? 어느 회사에도 없는 90일 이내 만족 보증이 돼. 대박이지. 난 정말 이게 너무너무 믿을 수가 없었어. 근데 LOC를 쓰면서 현금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래? 하면서 그때 데모를 잠깐 보여줄 수 있고 상황이 안 되면 뭐 유튜브로 데모를 보여줄 수 있고 아니면 샘플 전달하면서 한번 써봐 하면서 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보상 플랜. 아메이는 일반 회사와 달리 수입의 일부를 돌려주는 회사예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서 우리가 이제 유통부지에서 돈이 출처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언급해주고. 또 너는 한 달에 생필품 얼마나 써? 실제로 이게 하이라이트거든요. 자, 집안 한번 둘러볼까? 자신이 생필품을 많이 쓰고 있음이 꼭 인지돼야 합니다.
자, 욕실에 가볼까? 욕실에 뭐 있어? 랄랄. 이게 막 왜, 우리 이거 한동안 저희 팀에서는 외웠어요. 예. 이거 끊기면 안 된다. 욕실에 뭐 수세미, 린스, 샴푸 끊기지 말고 저를 하게 뭐 외우기도 했어요. 주방에 있는 거 뭐지? 수세미, 고무간장, 기름, 포도씨오, 참기름 뭐 이렇게 뭐 외워야 됩니다. 거실에 야 안방 화장대 대박이야. 거기 다 있어 거기 이러면서 거기 엄마 화장품, 아빠 화장품, 아이들 화장품 다 있지 않아? 거기만 해도 엄청날 걸. 자 어때? 한 달에 10만 원 쓸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때 한 달에 10만 원 쓸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마 열에 9명이요. 더 쓸 것 같은데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게 잘한 겁니다. 더 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반 마트에서 한 달에 10만 원 쓴다고 가정할 때 1년이면 120, 3년이면 360만 원이거든. 아메이마트에서 비싼 것 같아도 좋다 하니 한 달에 20만 원 쓴다고 가정을 해도 1년에 240, 4년이면 740만 원을 쓰게 되는데 일반 마트에서는 360만 원 소비한 거 어디 갔어? 다 없잖아. 근데 아메이마트에 쓴 건 이건 남는 거야. 내한테 통장으로 돌아와. 근데 이때 제가 좀 우스갯소리지만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저는 좀 편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360만 원, 일반 마트에서 360만 원 어디 갔지? 대기업 사장님, 회장님 아들 우리가 유학 보내줬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은 유학 못 보내주는데 우리가 대기업 사장님 아들 유학 우리가 보내준 거야. 그래서 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메마트에 쓴 건 어디 갔을까라고 하면서 제 얘기를 하죠. 야, 놀라운 사실은 난 사업한 지 1년째 1년 총 수입이 한 3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인데 2년째 1000만 원, 3년째 3,500만 원 정도 돌려받았어. 놀랍지 않아? 이게 아메이야.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일반 마트 제품을 쓰면서 돈을 그냥 흘려보낼 건지 소비자 만족을 추구하는 아메이 제품을 쓰면서 돈을 남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다음에 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합리적인지 윤리적인지 너가 알면 정말 깜짝 놀랄 거야. 이러면서 우리 스폰서나 AB 돈의 분배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아니 보편적인 가정에서 6개월에 3, 4인 100만 원은 쓰게 되겠지. 여기서 상대방이 인정을 하게 되면 성공한 거예요. 안 쓸 것 같은데 이러면 그분이 아직 인지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게 수입이 발생되냐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쓰는 스폰서나 앱이 수입의 역전 구조를 얘기하죠. 자, 회사가 탄탄하고 제품이 좋아서 브랜드 체인지하고 나와 같이 슈퍼 바꾸고 정기 구독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또 500만 원 이상이 평생 증가하며 상속까지 되는 일이야. 놀랍지 않아? 자, 혹시 자, 이때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느낌이냐면 상대의 꿈을 터치하는 거죠. 혹시 매달 얼마 정도 들어오면 좋겠어? 이 말을 묻지 않고 우리가 그냥 야 매달 200만 원 들어오면 좋지 않아? 이거는 나 위주의 화법이 아니죠. 나 화법이 안 되죠. 그래서 이때 매달 200만 원 들어오면 좋지 않아? 이러면 어떤 사람은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은요, 그걸로 안 돼. 이러면 모든 게 꽝이에요. 그래서 혹시 매달 얼마 정도 들어오면 좋겠어라고 물어봐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우리가 비전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 들어오면 뭘 하고 싶어? 하면서 이때 상대의 니즈가 파악이 되면서 그 돈에 맞는 꿈을 터치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200만 원 들어오면 정말 직장 출퇴근 안 하고 싶었고, 저는 진짜 50만 원만 들어도 가사 도우미 들고 싶었고, 하면서 나의 꿈을 먼저 한번 알려봐 주는 거죠. 좀 더 리얼하고, 좀 더 디테일하고, 많은 사람들의 꿈들은 그렇게 뭐 다양하지 않더라고요. 집, 땅, 차, 좋은 가족들의 건강, 크게 차이 나는 게 없던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사 도우미 통해서 좀 하고 싶었고 출퇴근 안 하고 싶었고 또 돈 걱정 안 하고 빚을 청산 안 하고 싶은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매달 나오는 수입으로 월세 한번 해결해 보면 어떨까? 생필품 공짜로 쓰는 것도 좋지. 자, 이게 사실인지 상세히 확인할 시간 한번 가져보자.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수입이라면 믿어지지 않지만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지 않아? 좀 더 상세하게 들어보게 다음 주 목요일 8시 시간을 한번 내봐. 자, 저는 강의를 초대할 때 강사 프로모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들어와 봐가 아니라 이번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너가 굉장히 공감할 부분이야. 자녀 교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 그리고 경제 새로운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야. 이분이 이러이러한 직업을 가졌는데 굉장히 너랑 잘 공감될 것 같아. 꼭 들어와 봐. 이렇게 강사 프로모션 중요하고요. 그리고 들어보고 좋아서 사업을 해도 좋고 소비만 해도 좋지. 뭐든 네 인생의 플러스가 될 거야를 조금 더 저는 이때부터 좀 열을 냅니다. 예, 뭘 해도 플러스야. 뭘 해도 플러스야. 아미는 뭘 해도 플러스야.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제품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반품이 되는 거지. 너 프리웨시 좋아하지? 함께 쓸 사람을 나랑 연결해주면 평생 수입되게 도와줄 거야. 자, 같이 강의 듣고 차도 한잔 하면 어때? 좋지? 다음 주 8시야. 약속을 분명히 하고 초대 클로징 굉장히 중요하겠죠. 좋아. 시간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볼지는 다음에 얘기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확답, 정확한 약속, 정확한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 저녁 8시 혹시 변동이 되면 그 전에 꼭 알려줘. 이렇게 그 시간의 소중함도 같이 전달하게 좋고요. 또 1시간 투자해서 어쩌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잖아. 어쩌면 달라질 수 있잖아. 난 그렇게 달라졌고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이 달라진 사람 너무너무 많아. 꼭 한번 들어와. 이렇게 초대 클로징을 하시고. 자, 이럴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눈빛 교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천정을 보거나 딴 데를 보면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다가 상대가 집중되는지 이제 관찰해야 하고요. 적절한 질문과 대답을 중간중간 섞어가서 상대가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변이 어수선하거나 상대가 다른 생각 때문에 산만할 때는 그냥 샘플 하나 주시고 도움될 자료나 카탈로그 전하면서 다음을 기약해야 돼요. 나 오늘 꼭 해야 돼 하면서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상대와 허락된 시간 내에서 상대의 니즈에 따라 선택적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오늘 제가 들었던 STP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 사람과 허락된 시간 내에서 나 오늘은 이게 필요해, 내일은 이게 필요해. 이게 선택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신념 있게, 예, 근데 여유 있게. 그러나 겸손하게. 이거 진짜 그래서 오늘 들었던 말의 메이크업 또 앞으로 계속되는 리더들을 통해서 듣는 것들을 들어보면서 신념을 키우고 또 여유를 키우고 겸손을 키우고 지금 실제로 성공해 나가신 많은 리더분들 보시면 아까 말의 형식과 내용이 다 멋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지만 다 이 속에서 저도 배워왔고 커가는 것 같습니다. attractive. 예, 이런 분들을 우리는 매력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메가 추구하는 3가지 자산, 건강자산, 경제자산, 매력자산. 아마 오늘 경제자산, 건강자산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매력자산 쪽으로 키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고요. 제가 파트너들과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연습도 하고 트레이닝도 하면서 제가 봤던 게 해봤어요. 한번 적용해 보니까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사장님 해보니까 어땠어요? 예, 나화법으로 전달하니까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전엔 안 들었는데요. 귀 기울여 듣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상대의 니즈 파악이 굉장히 쉬웠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스토리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플랜이 잘 이해되더라. 그래서 초대가 쉬워져서 지금 사업가로 후원 중입니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제품 얘기할 때 나의 스토리로 다가가니 제품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고요. 다음 약속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매력적이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니까. 그리고 팔로업 연결고리가 되고요. 무엇보다 상대의 경청 태도가 달라졌다. 네,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자. 많이 하자. 다시 하자. 신나게 하자. 믿고 하자. 네. DA, 화이팅!